덕후들의 축제 샌디에고 코믹콘이 열렸습니다. 마블은 이 축제회장에서 마동석의 MCU 합류 확정 소식과 함께 MCU 페이지 4의 10가지 계획들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리뷰영이와 함께 이 소식들을 모조리 알아보죠. 마블 페이지 4의 첫 번째 영화는 내년 5월 1일 개봉 예정인 블랙 위도우입니다. 영화의 시간대는 예상을 완전히 깼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팬들이 예상했던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시빌워에서 인피니티워 사이에 벌어졌던 일을 다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렌스 퓨가 라이벌 관계인 옐레나 벨로바 역으로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코믹콘에서는 일부 장면이 공개돼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첫 장면은 시빌워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부다페스트에서의 총성 한 발로 시작했다고 하고요. 실내에서 벌어진 옐레나와의 전투씬에서는 행주나 부엌칼까지 무기로 사용하는 블랙 위도우 특유의 뛰어난 무기술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코믹콘에서 공개된 영상은 빌런인 태스크마스터하고 다리에서 마주치면서 끝났다고 하네요. 태스크마스터는 상대의 기술을 뭐든지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초인적인 능력보다는 전투 기술을 사용하는 블랙 위도우한테 상당히 까다로운 적이 될 것 같습니다. 블랙 위도우는 첩보, 잠입, 암살과 후방교란 등등 이런 특수작전에 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장르는 아마도 스파이, 첩보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하고 상당히 유사한 장르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팔콘 앤 윈터 솔저는 2020년 가을에 공개될 것이 발표됐는데요. 캐스팅 목록을 보면요, 헬무트 제모를 연기한 다니엘 브릴이 있기 때문에 제모 남작이 재등장한다는 것이 거의 사실상 확정인 것 같습니다. MTV와의 인터뷰에서 앤소니 매키는 이미 캡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코스튬을 입어봤다고 하면서 본인이 자신있게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정말 그럴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터널스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마동석 배우의 캐스팅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이터널스의 대표적인 힘캐 길가메시 역을 맡게 된다고 하네요. 마동석 배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배역이 캐스팅이 확정된 모습인데요. 키아누 리브스 역시 이터널스하고 링크가 꾸준히 있었는데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캐스팅 소식이 없습니다. 이터널스는 2020년 11월로 블랙 위도우 바로 다음으로 페이지 4의 두 번째 영화로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개봉일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터널스의 길가메시라는 캐릭터에 대해서는요, 리뷰영이 채널에서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하기 꼭 눌러야겠죠. 2021년 2월엔 샹치가 개봉합니다. 샹치는 아이언맨 1편에서 토니를 납치했던 테러 집단이죠. 텐링즈가 나오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샹치는 텐링즈의 수장 만다린의 아들인데요. 샹치 역으로는 김씨네 편의점에서 아들 역을 맡았던 시무리 우가 주연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만다린 역에는 홍콩 배우 양조위가 맡는다고 하네요. 마블의 블랙팬서가 주조연과 감독, 배경과 문화까지 모조리 검정색으로 물들이면서도 오락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잡았었죠. 흥행도 대박에 히어로 영화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에도 노미네이트 됐고 미술, 의상, 음악상도 수상했죠. 이런 디즈니 마블의 다양한 인종의 이야기를 다루려는 시도 자체는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는 엔션트 1의 화이트워싱 논란, 그리고 마블 넷플릭스의 아이언 피스트가 개폭망했던 걸 보면요, 또다시 서양인들이 동양 문화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가 나오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긴 하네요. 오리엔탈리즘으로 개떡칠해서 개박살난 영화 꽤 많았거든요. 라스트 사무라이, 게이샤의 추억, 히어로 영화도 있어요. 엑스맨 울버린. 그래도 마블이 또 괜히 마블이 아니니까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도 연애하는데 도대체 리뷰영이는 왜 솔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완다비전은 대놓고 연애하다가 배때기 찔리고 타노스한텐 보석까지 뽑히면서 잔인하게 사망했죠. 완다도 가루가 됐고요. 연애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연애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뭔 개! 어쨌든 완다비전 스토리는 당연히 완다하고 비전의 과거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완다비전은 엔드게임 이후의 스토리를 다룬다고 합니다. 슈리는 인피니티 워에서 이런 대사를 했었습니다. Jarvis, Ultron, Tony, me, the Stone. Your mind is made up of a complex construct of overlays. You're saying Vision isn't just the Stone? If we take out the Stone, there's still a whole lot of Vision left, perhaps the best parts. Oh.
The structure is polymorphic. Why didn't you just reprogram the synapses to work collectively? Can you do it? Yes. 자, 그만큼 비전은 마인드스톤 없이도 살 수 있다 라는 떡밥이 있긴 했었죠. 완다가 현실 조작 능력을 깨우쳐서 현실을 뒤바꿔버리고 멀티버스를 통해서 비전의 생명을 찾아온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비전이 부활한다는 거는 확실한데 그 방법까지는 아직은 미지수네요. 자, 또 한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캡틴 마블에 나왔던 마리아 램보의 딸 모니카 램보가 어른이 돼서 완다 비전의 캐스팅 목록에 있습니다. 캡틴 마블이 1995년, MCU는 2023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28년이 지났으니까 모니카 램보의 나이가 꽤 들었겠죠. 모니카 램보는 코믹스에서 캐롤 댄버스의 친밀한 관계로 지내면서 캡틴 마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적도 있는데요.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의 데뷔기는 하지만요, 앞으로 MCU에서 마리오 램보가 활약하는 모습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로키입니다. 로키는 다른 차원의 로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확정됐습니다. 로키가 타노스한테 정신지배당해서 그동안 악행을 저질렀다는 소식도 알려졌었는데요. 평행 세계지만 뉴욕 전투 이후에 타노스 소나기에서 벗어난 로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네요. 2021년 5월에는 닥터 스트레인지 2가 개봉합니다. 부제에는 멀티버스가 써져 있는데요. 이제부터 마블은 본격적으로 멀티버스 떡밥을 아주 제대로 다룰 작정인 듯합니다. 엔드게임 이후에 멀티버스의 미스테리를 깊게 탐색하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완다비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닥터 스트레인지의 주 스토리에 연결된다고 하니까요. 닥터 스트레인지 2 보실 분들은요, 완다비전을 꼭 즐기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완다의 멘토 역할을 하고 힘을 잘 다룰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일부 팬들에 의하면은 완다가 닥스의 도움을 받아서 멀티버스로 향하고 비전을 데려올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플롯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공개되는 정보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인 유니버스가 아닌 다른 유니버스가 주된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스콧 데릭슨 감독에 따르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은 굉장히 어두운 주제를 다루는 MCU 최초의 호러 무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감독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은 진짜 공포가 숨어있는 더 어두운 유니버스를 보여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원작 코믹스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리즈 왓이프 시리즈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왓이프 시리즈는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본편의 외전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평행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왓이프는 정말로 여러가지 가정들을 할 수 있는데요. 플래시 톰슨이 스파이더맨이 됐다면, 토니가 시빌워에서 반대파였다면, 로키가 첫째고 토르가 바로 서리거인 밑에서 컸다면, 블랙 위도우가 묠니르를 들고 여자 토르가 됐다면, 그리고 스타로드가 만약에 화가 나지 않아서 타노스를 때리지 않았고 그대로 장갑을 벗겨냈다면, 캡틴 아메리카가 진짜로 하이드라였다면, 엔드게임에서도 타노스에게 패배했다면 등등 정말 여러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2021년에는 호크아이가 공개됩니다. 케이트 비숍이 나오는 게 확정인데요. 호크아이가 라일라에게 궁수를 가르치는 장면이 엔드게임 초반에 나오면서 이 라일라가 케이트 비숍이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토르 4편이 개봉합니다. 부제는 러브 앤 썬더인데요.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이 토르4의 각본, 연출을 맡게 됐다고 합니다. MCU 내에서도 토르 1하고 2는 평가가 별로 안 좋았죠. 이렇게 망해가던 토르 시리즈를 갖다가 인공호흡해서 월클로 살리는 게 바로 토르 라그나로크의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입니다. 기존 영화들에 비해서 훨씬 가벼워진 분위기, 유쾌한 개그가 특징인데, 그러니까 가오갤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바꿔버렸는데 그게 먹혔던 거죠. Hey, let's do get help. No. Get help! Please! My brother is dying! Help him! 토르4는 토르 라그나로크의 분위기를 그대로 계승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토르는 마블 최초로 솔로무비 4편이 제작되는 캐릭터가 됐는데요. 추가적으로 토르하고 엄청난 케미를 보여줬던 발키리, 테사 톰슨도 재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요, 다시는 마블 영화에 출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던 나탈리 포트만이 제인 포터 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것도 여자 토르로 변한다고 하네요. 코믹스에서 제인 포스터는 뮬리르를 들 때마다 암이 악화되면서 결국에는 사망하고 마는데요. 일단은 제인 포스터가 무슨 수로 뮬리르를 드는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3부작을 통해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블레이드 시리즈가 돌아옵니다. R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꽤나 흥행했죠. MCU의 블레이드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아닌 마허샬라 알리가 그 역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나이가 올해 56이라고 하니까 뭐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웨슬리 스나이프스의 블레이드를 볼 수 없다라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마허샬라 알리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에런 데이비스, 넷플릭스 드라마 루크 케이지에서 코튼 마우스로, 그리고 알리타에서는 벡터 역을 맡으면서 정말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줬었는데요. 과연 MCU의 블레이드에서는 어떤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자,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판타스틱 4입니다. 2021년에 MCU에 정식으로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판타스틱 4 영화들은 그냥 하나같이 개쓰레기였죠. 히어로 영화계의 엄복동이 바로 이 판타스틱 4라고 할 수 있는데 워낙 영화될 때마다 망했던 시리즈라서 기존 영화 팬들을 어떻게 또 설득을 할지 그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마블 스튜디오가 직접 제작을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판타스틱 4가 MCU에 성공적으로 데뷔만 한다면 닥터둠, 갤럭투스, 실버 서퍼 이런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자연스럽게 합류시킬 수 있겠죠. 판타스틱 4 역시도 제작 소식 이외에는 스토리나 캐스팅에 대한 이런 자세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데요. 8월에 열리는 디즈니 엑스포 등에서 구체적인 소식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관련된 공식 소식이나 루머 더 있으면요,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요. 엑스맨이 작업 중인 사실도 밝혀졌고요. 가오갤 3는 제임스 건 감독의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가모라도 생존해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데요. 앞으로 있을 이야기가 더더욱 기대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마블 페이지 4 오피셜 소식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